중간생략등기로 갑니다. 중간생략등기는 요건을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부탁하는 바는 암기를 할게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고 다시 뭐요? 을병 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은 갑으로부터 뭐요? 을에게 이전 등기, 다시 을로부터 벽에 이전 등기가 있어야죠. 근데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를 넘기는 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이 같은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려면 뭐요? 전원 합의. 전원 합의가 있습니다. 그죠? 전원 합의는 명시, 묵시적, 순차적 가능합니다. 전원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이 뭐요?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이자에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가 되었다. 갑을 간에 뭐요? 매매가 있고 을병 간에 매매가 있고 적법한 이와 같은 원인회의가 있었다. 그죠? 이와 같은 원인회의가 존재를 하는 경우 그 중간 생략 등기 협의가 없었더라도 뭐요? 최종적으로 이자가 권리자가 될 운명이다. 그죠? 그러면 이자 앞으로 뭐요? 합의 없이 중간 생략 등기가 되었더라도 당사자 간의 이와 같은 유효한 매매 등의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면 현재 등기는 권리자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죠? 따라서 그 등기는 유효. 앞에 논리하고 똑같다. 그죠? 즉, 갑을 간에 적법한 매매가 있었다면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졌건 거죠. 갑을 간에 정려가 적법하게 있었다면 그 등기 원인은 뭐예요? 매매라고 달리 적던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도 똑같아요. 갑을 간에 매매가 있고 을병 간에 매매가 있었다면 뭐예요? 현재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적법하게 등기가 되었다면 뭐예요? 3자 간의 협의가 없더라도 뭐예요? 그 등기는 병의 권리를 적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외울게요. 이번에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볼게요. 이자는 채권자죠. 따라서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채권을 벽에 양도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양도받았죠.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뭐요? 이전 등기 청구의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결론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려면 전원 합의가 있어야죠. 이에 대해서 최초 양도인 갑이 뭐요? 이에 대해서 동의치 않고 있다면 전원 합의가 없는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을 대해서 그죠? 채권 양도를 원해서 자신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행은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최초 양도인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 양도 방식의 어떤 뭐야? 채권 양도를 통해서는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하지는 못한다. 그 다음 계속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뭐요? 갑은 누구하고 매매를 했어요? 을과 매매를 했고 을은 뭐요? 병과 매매를 했다. 그죠? 그래서 매도인 갑은 누구에게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을에게만. 그죠? 따라서 이 경우 누가 제일 불만이겠어요? 갑이 제일 불만이겠죠. 이자는 가만히 앉아서 중간에서 모든 세금을 다 탈루한다. 그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그런 조건으로 나는 등기를 뭐야? 벽에 직접 못 넘기겠다. 그러니까 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매매 대금을 뭐야? 원래 약속보다 조금 더 인상해 주겠다. 그죠? 즉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안에 매매 대금 지급 인상 약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때 매매는 대표적인 쌍무계약. 그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한다. 그죠? 그때 매도인 갑은 을로부터 뭐야? 약정된 인상액이 지급되지 아니했다면 병의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 뭐야? 그 인상된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무효 등기의 유형. 한 줄 정도는 처리되었고 뭐야? 또 뜰 수가 있어요. 무효 등기는 사항란의 등기에 한해서만. 그죠? 그래서 당사자의 무효 등기를 유용코자 합의 전에 등기부상 새로운
제3자 이해관계는 뭐예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때에는 무효등기의 유형은 허용이 됩니다. 다만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형 못하죠. 따라서 사항란의 등기만 유용이 가능합니다.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미등기 매수인의 지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뭐예요?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따라서 아직까지 이전 등기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 다만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은 인정이 된다, 그죠? 자, 2번입니다. 213조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예요?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만? 불법 점유자에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매수인이 뭐예요? 불법 점유자이냐, 적법 점유자이냐는 겁니다. 당연히 적법한 점유자다, 그죠? 즉 매매 계약으로서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매수인,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등은 다 적법한 점유자다, 그죠? 그래서 소유자는 그자들에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불법한 점유자에게만. 대표 예가 뭐예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때는 불법이죠, 그죠? 그때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또한 이 상태에서 다시 미등기 전매를 변경합니다. 당연히 이자도 뭐예요?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렇지만 이자도 적법한 매매 계약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고,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그죠? 그때 매도인이 뭐예요?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뭐예요? 전득한 자에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자에게 뭐예요?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를 행사를 하거나 점유 사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다, 그죠? 없다. 예. 이자들은 적법한 사용권자이기 때문에 이자들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적법한 사용권자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등기의 추진력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 등기부를 보니까 뭐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갑에게 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 그죠? 즉 현재 등기가 뭐예요? 되어 있는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한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상의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된 걸로 뭐예요? 추진이 된다, 그죠? 현재 이미 등기가 되었다면 키포인트가 뭡니까? 요거요. 이미 뭐예요? 등기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등기를 하려면은 당연히 뭐예요? 이전 등기 등은 공동으로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하죠, 그죠? 서류 등을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그럼 누가요? 등기 공무원이 심사해서 결론적으로 등기를 한다, 그죠? 역시 등기가 되려면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므로 그거 같은 뭐예요? 현재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같은 절차를 통해서 그 등기가 뭐예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2번 이미 출제됐어요. 일단 뭐예요? 결론. 등기가 되어 있다, 그죠? 멸실회복 등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 그죠? 그럼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걸로. 키포인트가 뭐예요? 이미 일정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즉 전등기 접수일자, 접수번호, 원인일자 등이 뭐예요?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 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뭐예요? 적법하게 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어떠한 등기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보세요. 읽는 순간 헷갈립니다. 이 부분도 다른 시험에 이미 다 등장했어요. 우리 시험만 남았습니다. 왜요? 중요치 않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시험 뭐예요? 물권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지가 뭐예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반드시 출제돼요. 자, 보세요. 일단 등기가 된 이상, 일단 뭐예요? 미성년자의 부동산이 뭐예요? 친권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일단 등기가 됐기 때문에 결론. 등기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된 걸로 뭐예요? 추정이 됩니다. 앞부분을 읽는 순간 이런 나쁜 아빠가 있나 보죠. 보세요. 소유자가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당해 부동산은 뭐예요?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뭐예요? 대리해서 자신 앞으로 정려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운 거하고 영반대죠. 민법 총칙에서 배운 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정리했죠. 근데 반대로 뭐예요? 미성년자 소유의 재산을 아버지 앞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식과 아버지의 이해관계가 반대되죠. 그죠? 일단 반대되지만 일단 뭐예요?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걸로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등기가 되어 있다면. 예,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키포인트가 뭐예요? 일단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등기 원인도 적법하게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에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죠? 그럼 당연히 그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도 존재하는 걸 추정되고, 이때 추정력은 뭐예요? 제3자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도. 그죠? 그래서 등기부를 보니까 갑을 간의 매매가 있었다. 그죠? 매수인은 자신 스스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더라도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 추정이 되기 때문에 누가요? 반대 당사자 측에서 반대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력의 방법. 그 반대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력 깨지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허무인 밑줄 것이면 돼요. 즉 이전 등기를 하려면 뭐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죠. 근데 일방이 존재치 않는 자입니다. 그럼 등기상 기재 자체만으로도 뭐요? 그 등기는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럼 추정력은 바로 깨어집니다. 그 다음 계약서가 등기원에 제출됐다. 그죠? 근데 그 반대 사실, 그 계약서가 진정치 안양으로 입증이 됐죠. 그럼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그 다음 보존 등기는 쉽게 깨어집니다. 그 3, 4번을 묶으시면 돼요.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 앞으로 되는 게 원칙이죠. 저 건물은 신축자 명의 보존 등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자가 뭐예요? 신축자가 아님이 밝혀졌죠. 그러면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바로 깨어집니다. 자, 4번도 똑같아요. 갑이 신축 건물은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을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가 되었다. 그죠? 그때 일단 을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었다면 그자가 그 보존 등기의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그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보존 등기 이전에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이를 부인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그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졌죠. 그러면 그 등기 명의인 앞으로 경기된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바로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존 등기는 그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바로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그 다음 5번 당연한 거다. 그죠? 공유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지분의 합계가 뭐예요? 분자가 분모를 초과한다. 그죠? 그냥 등기부상으로 모순이 있죠. 그럼 당연히 그 등기부에 기된 공유 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 그죠? 그 추정력은 바로 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로 갑니다. 등기는 하나의 논점 마지막 남습니다. 가등기는 뭐예요? 일체 다른 효력이 없다. 그죠? 가등기에게서 나중에 본등기가 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을 뿐 일체 다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에게서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뭐예요? 본등기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그죠? 물건 변동은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죠. 본등기 된 때 물건 변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2번이에요. 가등기는 일체 다른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을앞으로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뭐예요? 이자는 적법한 소유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로 추정된다. 그죠? 그런데 을앞으로 왜 가등기를 했느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예요?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해서 가등기를 했다. 그때 가등기가 되었더라도 뭐예요? 가등기 명의인에게 여하튼 상대방에게 본등기를 뭐예요? 이전 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매매 등의 뭐예요?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걸 뭐예요? 절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 그죠? 예,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을 뿐 일체의 다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권법 총론의 마지막 주제, 그죠? 출제될 수 있는 선의취득으로 갑니다. 자, 선의취득. 현행법상 선의취득은 뭐예요? 동산에만 인정된다. 그죠?
동산. 대상은 동산이어야 된다고. 동산이라도 점유자의 점유의 공실력이 인정이 되는 제도이므로 점유로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동산만. 따라서 등기 등록으로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자동차, 선박 등은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 양도인의 점유의 공실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양도인이 목적 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이때 점유만 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하죠. 점유의 태양은 불문, 직접, 간접, 자주, 타주 점유는 묻지 않습니다. 점유만 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 다음에 동산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동산이 뭐예요? 양도할 수 있는 동산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금제물은 선의취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거래 특정 성계로 인한 취득이 되죠. 상속 등 포괄 성계는 거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4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양수인이 거래를 통해서 뭐예요? 해당 목적 동산의 점유를 취득해야 된다고 하죠. 이때 점유 취득에는 점유 계정에 한 점유 취득은 선의 취득이 될 수 없다고 하죠. 예. 나머지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권, 양도 방시한 인도 등의 경우만 선의 취득이 할 수가 있을 뿐 점유 계정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 자체는 뭐예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하죠.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제고는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 그래서 거래행위 자체가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 또는 뭐요?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을 해서 무효 취소되면 뭐요? 이는 해당 민법 총칙의 문제일 뿐 선의 취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선의 취득의 경우 양수인은 잘못이 없어야 되죠. 양수인은 해당 목적 동산을 거래를 통해서 선의, 무과실, 평응, 공량의 점유를 취득해야 돼요. 다 추정합니다. 유일하게 뭐요? 무과실만 추정 안 된다고 하죠.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을이 선의 취득했다고 하죠. 그러면 반사적으로 진정한 해당 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렇지만 선의 취득자가 뭐예요? 선의 취득했더라도 그 선의 취득한 물건이 동산 또는 뭐예요? 도품 또는 유실물이라면은 진정한 소유자는 2년 내는 무상으로 반환받을 수가 있다고 하죠. 원칙. 자, 볼게요. 선의 취득자가 선의 취득했더라도 그 선의 취득한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입니다. 유실물은 글자 그대로죠. 예. 도품이라면 뭐요? 두 가지. 절도, 강도를 말한다고 하죠. 절강도에서 점자 의사에 강제적으로 반해서 빼앗아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도품이란다고 하죠. 이 어떤 선의 취득자가 선의 취득한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라면은 소유자인 뭐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몇 년 내에는 2년 내에는 무상으로 선의 취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다만 무상이 아니요. 251조 선의 취득자가 뭐요? 선의 취득한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일지라도 뭐요? 양도인이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이다 그죠? 그때는 더욱더 선의 취득자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때 진정한 소유자인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2년 내는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무상이 아니라 뭐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한 지급한 뭐요? 대가를 변상을 해야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자, 근데 남은 부분이 이겁니다. 3번. 그래서 선의 취득자가 뭐요? 선의 취득을 했더라도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은 뭐요? 도품 또는 유실물의 하나입니다. 이때 도품 또는 유실물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개념이고 도품은 절치, 강치한 물건이라고 그러죠. 예. 점자의 의사에
강제적으로 반해서 점유를 이탈한 물건.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점유자 스스로 뭐요? 을에게 그 점유를 내어줬다. 그죠? 쏘가서 내어줬던, 공갈당해서 내어줬던, 임의로 내어줬던. 이거는 도품이 아니죠. 그때는 도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 못 합니다. 그래서 사기, 공갈, 그죠? 보관자가 행렬해서 임의로 내어줬다. 그죠? 이런 것들은 도품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가게의 점원인, 점유 보호자가 뭐요? 그 물건을 임의로 다일에게 처분했다. 그죠? 도품이 아니죠. 도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250조, 251조는 적용이 없습니다. 반환 청구 못해요. 자, 지금까지 물권법 총론에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들을 살폈습니다. 물권법 강론으로 옵니다. 강론에서는 6문제인데 먼저 점유권에서도 매해 출제가 된다. 그죠? 자, 그럼 점유권에서는 일단 점유보조자에 대한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점유보조자는 상점의 점원, 식당, 종업원, 가정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죠? 즉,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그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죠. 그죠?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인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치 못하고 그때는 누구만이? 주인만이. 그죠?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그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간접점유입니다. 194조. 임대차, 전세, 지상권, 임치 등의 관계를 뭐요? 점유 매개 관계를 한다. 그죠? 이와 같은 임대차 등의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케 한 자는 뭐요? 간접 점유자. 즉 한마디로 뭐요? 물건의 주인이다. 그죠? 임대차에서는 임대인, 전세에서는 뭐요?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에서는 뭐요? 지상권 설정자,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간접 점유자라 하고, 임차인 등의 뭐요? 직접 점유자, 다른 말로 뭐요? 이런 자를 점유 매개자, 직접 점유자랍니다. 그때 직접 점유자는 주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서, 그죠? 예, 타주 점유해야 한다. 그죠? 예, 즉 간접 점유자의 소유를 인정하는 타주 점유자여야 하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도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매개로 간접으로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점유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물건이 제3자에서 침해가 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예, 여기까지. 그 다음 점유권에서 가장 기본 지문입니다. 197조. 점유의 태양이요, 모습. 다 추정합니다.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다면 뭐예요?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 선의, 평은, 공연 점유로 뭐예요? 추정한다. 그죠? 다 추정한다.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죠. 반대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뭐예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그죠?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유일한 간주 규정이요. 2번. 선의 점유자라도 소유권 등의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뭐야?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된다. 그죠? 유일한 간주 규정이요. 그 다음에 효과 발생 시점 언제부터입니까? 재판 확정 시간에 뭐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된다. 그죠? 자, 조문은 여기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해석상 점유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죠. 근데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뭐요? 타주 점유로 바뀐다. 그죠? 언제 타주 점유자가 되느냐? 악의 점유는 뭐요? 재판 확정 시간에는 뭐요? 정책적으로 앞당긴다. 그죠?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그때부터 이미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를 해버려. 그렇지만 언제부터 타주 점유자가 됩니까? 당연히 뭐요? 확정 시부터다. 그죠?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뭐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죠? 그래서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자기 것이 아님이 종국적으로 확인되죠. 그때부터 타주로 바뀝니다. 악의는 뭐야? 정책적으로 소제기 시까지 앞당깁니다. 그 다음 계속이다. 그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점유는 계속 항고로 추정됩니다. 다 추정 규정이에요. 무과실만 추정 규정이었고 유일한 간주 규정이 2번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자주요.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하고 있는 자의 점유를 자주 점유라 합니다. 그때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는 뭐예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다. 그죠?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그죠? 뭐예요?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근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러면 이 자의 점유가 자주이다, 선이다, 평원이다. 다 언제를 기준으로요? 여기 체크하시면죠. 그때다. 그죠? 점유 개시시를 당시로. 즉, 점유 개시시에 뭐예요? 자주라면 계속 자주다. 그죠? 점유 개시시에 선이라면 계속 선이에요.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니은 판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점유자는 가만히 있더라도 뭐예요? 자주 점유자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죠? 자동차를 어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 뭐예요? 자주 점유자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럼 이 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가 아닌 타주 점유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니은 판례요. 그래서 점유자 스스로 자신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매매 등의 자주 점유의 근원을 주장해서는 뭐예요? 실패했다. 그 사유만으로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죠? 예. 왜요? 자신이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뭐요? 입증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타주로 안 바뀌어요. 누가요? 반대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치 않는 한은 뭐요? 계속해서 자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본 판례인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 자의 점유가 자주이다, 타주이다는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개시시다. 그죠? 그럼 체크하시면 돼요. 점유 개시 당시에. 점유자가 뭐요? 이미 그 점유 개시 당시에 키포인트 요거다. 그죠? 잘 알면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매매 등 요건이 없다는 사실은 뭐야?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게 입증이 됐죠. 그러면 이자는 뭐요? 타주다. 그죠?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집니다. 따라서 자주, 타주로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개시 당시에 키포인트가 뭐요? 알면서. 그죠? 자주 점유의 요건이 없다는 사실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게 입증이 되면 타주가 됩니다. 그 다음 리얼하고 뭐요? 미음을 반대 표시하시고. 자, 여기 볼게요. 매수인은 당연히 뭐요? 자기 것을 하려고 샀죠. 그죠? 근데 매수인이 착오로 키포인트 인접 토지 일부입니다. 일부 동그라미 시대. 인접 토지 일부는 뭐요?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속한 것을 알고 뭐요? 점유했다. 그죠? 그 자의 점유는 당연히 자주일 수밖에 없다. 그죠? 자주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뭐요? 매매 대상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 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극단적으로 1000평을 샀어요. 근데 지금 뭐요? 10,000평을 뭐요? 자기가 매수한 토지라고 우기고 있다. 그죠? 예.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말도 안 됩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등기 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타주일 수밖에 없다. 그죠? 1000평을 샀다. 그죠? 근데 10평 정도를 경계를 착해서 1000평에 포함된 걸로 착각할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자주입니다. 근데 1000평을 사놓고 뭐요? 10,000평을 샀다고 우기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죠? 키포인트 일부입니다. 상당히요. 자,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자. 당연히 타주일 수밖에 없다. 그죠? 성질상.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세입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뭐요?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뭐야? 타주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뭐야?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떤 법률행위, 매매 등이 뭐야? 무혐의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죠? 취득한 당시부터 알면서. 그죠? 원이 없으면 알면 취득했죠. 당연히 그때부터 그자는 뭐예요?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그죠? 키포인트가 알면서 취득했다는 거예요. 개시 당시에 알면서.
그다음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점유당이 타주다 그죠? 타주입니다. 타주. 자, 그다음 5번으로 갑니다. 이미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점유의 성계의 경우요. 현재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만을 분리해서 따로 주장할 수도 있고 전자의 점유를 아울러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다 그죠? 199죠. 근데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전자의 점유의 하자도 계승한다 그죠? 전자의 점유가 타주라면 현재 점자의 점유도 타주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점유 성계의 경우 전 점자의 점유가 뭐예요? 타주라도 성계인이 누구의 점유만? 자신의 점유만을 분리해서 따로 주장한다 그죠? 그럼 이자는 자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 점자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로 추정이 된다 그죠? 이 지문 기억을 하시고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00조로 갑니다.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죠? 이자가 소유자로서 점유 행세를 한다 그죠? 또는 임차인으로 행사한다. 또는 전세권자로 행사한다. 그러면 점유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뭐요? 적법한 임차권, 지상권,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한계가 있어요. 이 같은 점유의 적법 추정은 뭐요? 동산에만 적용된다 그죠? 부동산의 경우는 점유자와 등기 명의인이 다를 때는 등기 명의인을 권리자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지금까지는 조문만 정확하게 뭐요?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약간 더 들어갑니다. 201조부터 203조까지요. 이미 출제가 됐어요. 점유자가 물건을 뭐요? 회복자는 소유자로 읽으시면 돼요.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그때 그 점유물로부터 생긴 가시 때문에 그 가실이 누구 거냐? 그와 같아서 201조. 선의 점유자는 뭐요? 가실수취권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죠? 이 가실수취권이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는 수취한 가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그죠? 다만 선의자일지라도 뭐요? 폭력, 엄비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하고 똑같이 가실수취권이 없다 그죠? 그 선의 점유자만이 가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악의의 점유자는 가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뭐요? 수취한 가실은 반환해야 되고 소비했거나 키포인트입니다. 이미 출제가 됐고 또 출제가 됐어요. 가실로 인해서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그죠? 즉 점유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한 경우 뭐예요? 그때는 대가를 배상해야 돼요. 그러면 악의의 점유자일지라도 가실이 없다 그죠? 자신의 잘못 없이 가실을 수취하지 못했다. 그때는 대가 배상 의무 없다 그죠? 자신의 가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가를 배상해야 돼요. 그 다음 3번요. 아이가 출제된 법세 202조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을이 점유하고 있다 그죠? 그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됐다. 그때 누구만이? 선의의 뭐요? 자주 점유자만 현존이익이다 그죠? 선자현 이렇게 외우기도 한다 그죠?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나머지는 뭐요? 다 손해 전부다 그죠? 악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일지라도 뭐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뭐요?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되죠. 누구만이? 선이고 자주 점유자만이 현존이익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203조는 이미 출제가 됐고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서 비용을 지출했다 그죠? 근데 그 비용을 회복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살표 부분 모든 점유입니다. 점유의 태양은 불문합니다. 선의, 악의, 자주, 타주 불문해요. 모든 점유자입니다. 타주 점유자이든 뭐요? 악의 점유자이든 누구나 비용은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다음 중 선의, 악의 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뭐요? 203조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 예, 기억하셔야 되고 그때 점유자가 뭐요? 필요비를 지출했다 그죠? 근데 필요비는 전액을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선의 점자가 가시를 치대겠다 그죠? 그때는 통상의 피로비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피로비는 전액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요건 그 가액의 증가가 뭐예요? 현존해야 된다 그죠? 즉 반환할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현존치도 않은 경우는 반환 청구 못해요.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미 출제가 됐어요. 지출 비용 또는 뭐예요? 정가액 중에 하나를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어느 거냐? 누가 선택합니까? 소유자인 회복자입니다.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그러면 임대차의 경우는 누가 선택합니까? 임대인이 그죠. 전세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하겠죠. 즉 소유자다 그죠.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금액 정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디귿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이와 같은 필요비 유익비는 뭐예요? 그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므로 점자는 이와 같은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물건에다가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다만 한 개입니다. 다만 유익비에 대해서는 뭐예요?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뭐예요? 상당한 상한 기간을 허용했다 그죠? 그때는 변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이와 같은 제도는 뭐예요? 유익비에만 있습니다. 필요비는 이와 같은 제도 없다 그죠? 필요비는 그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 법원에서 상한 기간을 허용하면 유치권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언제 이와 같은 비용을 상한 청구할 수가 있느냐? 도중에는 안 됩니다. 언제요? 그 물건을 점유자가 뭐요?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 그때만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점유하는 도중에는 비용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요. 204조부터 206조까지. 점유권도 물권이다 그죠? 점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점유권자는 점유거래기에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를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데 세 가지다 그죠? 반환, 방해, 제거, 예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누가요? 현재 점유자야 되겠죠. 그래서 청구자는 현재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포함된다 그죠? 근데 점유보호자는 점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상대방도 누굽니까? 현재다 그죠? 현재 점유자의 점유를 침해 또는 뭐요? 침해, 염려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 그때 포괄 성계인은 당연히 니꺼 오르죠. 특정 성계인은 원칙적으로 점유보호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악의의 경우에만. 자, 볼게요.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뭐예요? 을이 침탈해갔다 그죠? 그러면 점유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즉 침탈이 있어야 됩니다. 침탈은 절강도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뭐예요? 갑이 스스로 뭐예요? 내어줬다고. 상의당해서 내어줬든지 공갈당해서 내어줬든지 임의로 건네줬다고 하죠. 이런 거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에 될 수가 없다 그죠? 예, 침탈이 있어야 됩니다. 다 사기 안 되고 그죠? 공갈 안 됩니다. 임의로 그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침탈만 그죠? 그 다음 청구권자는 현재의 점유자죠. 청구권자는 현재 점유자.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뭐요? 간접 점유자도 포함된다 그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방도 뭐요? 현재의 점유권자의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 침탈자. 또는 그 자가 사망했다면 뭐요? 그 자를 상속한 상속이든 포괄 성계이다 그죠? 근데 케이스 같다면 이자입니다. 그래서 갑의 자동차는 뭐요? 훔쳐가서 벽에게 팔았습니다. 이자는 특정 성계죠. 원칙적으로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의 경우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 못합니다. 다만 그 자가 뭐야? 악의인 경우에만 그 자에게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자는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에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의의 경우에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뭐요? 반환, 엔더, 침탈자에게 기책이 있다면 뭐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기책이 없다면 뭐요? 반환 청구권까지만 그죠. 언제? 1년 내까지 그죠.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까지. 제척기간이죠. 근데 앞서 오전에 했어요. 이때 제척기간은 그 기간 내 뭐요?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를 해야 되는 출소기간으로 보더라고요. 그죠. 이 경우만 출소기간으로 본다 그죠. 나머지는 우리 민법 시험에 들어가는 모든 제척기간은 뭐요? 그 기간 동안에 재판을 통해서 행사하든 재판 밖에서 행사하면 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기간인 제척기간만 출소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나머지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는 그 내용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침탈 이해 방법은 뭐예요? 점유자의 점유가 방해받고 있다 그죠. 그때 점유자는 그 방해 제거를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때 점유자의 점유가 방해 있으면 점유자는 방해 제거 및 방해 제거 뭐야? 기책이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언제까지요? 방해 1년 내다 그죠. 방해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 내. 3번이 우리 시험 3 출제가 됐어요. 공사로 인한 방해의 경우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는 방해 제거는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방 청구는 조문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이거는 선택적이다 그죠. 또는입니다. 여기서 출제가 되던 소유권에 기한 뭐요? 예방 청구이 출제되던 똑같습니다. 점유의 점유가 뭐요?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죠? 예방 또는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의 담보. 소유권에 대한 예방 청구도 똑같습니다. 손해 예방 또는 뭐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중에 하나를 항상 또는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지금까지 점유권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을 살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예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1년의 이론 과정을 쭉 1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지만, 우리가 시험 가서 뭐요? 현장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내용은 뭐요? 지금 이 마지막 이론 특강에서 나간 그 부분만 충분히 뭐요?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면 70점 이상의 고득점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기본 개념은 지명관계상 다 생략했다 그죠?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이 이상은 틀리더라도 70점 이상의 어떤 점수 획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소유권 갑니다. 자, 소유권 파트에서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뜨는데, 한 문제가 뜬다면 공동 소유, 그 중에서도 공유를 위주로 뜰 겁니다. 두 문제가 뜬다면 나머지 한 문제는 취득시효, 그 중에서도 점유 취득시효를 물을 겁니다. 다음 첫 번째, 취득시효 제도로 갑니다. 그러면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재산권의 하나인데, 그죠? 근데 재산권 중에서 일정의 기간 동안 뭐예요? 점유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지역권이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그 다음에 뭐예요? 질권. 그 다음에 국유재산 중 뭐예요? 일반 재산 등이 대상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정확히 외울 것은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권리다, 그죠? 점유권, 유치권은 성질상 시효 취득할 수 없죠, 그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고, 점유권은 뭐예요? 점유라는 사실에 시종 의존하기 때문에 계속이라는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중요하죠. 저당권은 왜요?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을 뭐예요?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이 없죠. 즉 시효 취득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당권은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나머지 자기 소유 물건, 한 필지 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완성되면 이르로 분필 등기하고 시효 취득자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시효 취득에는 부동산의 경우 뭐예요? 점유 취득 시효와 등기부 취득 시효가 있죠. 당연히 점유 취득 시효가 시험 문제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뭐예요? 소유의 의사로, 즉 자주 점유해야 되죠. 자주 점유 여부는 언제요?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그죠? 평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고 엔더 뭐예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등기치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시효취득 완성으로 곧바로 소유권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시효취득 완성자에게는 이를 이유로 등기 청구가 일하면 채권만 발생한다 그죠? 채권만. 그래서 등기치 않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자, 그럼 20년을 점유 사유하게 됩니다. 그때 언제부터냐? 원칙적으로 뭐요? 기산점은 이미 선택 못해요. 다만 을이 시효취득하고 있는 내내 뭐요? 등기 명의인이 갑으로 동일하다 그죠? 그때는 20년만 경과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닌 하는 거죠. 도중에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있었다 그죠? 그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앞서도 봤습니다. 소멸시효 파트에서 시효취득 완성자가 되는 등기 청구 채권. 따라서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권리 불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취득 완성자에게 생긴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점유를 상실한 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때 시효취득 완성자의 점유는 뭐예요?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되죠. 그죠? 자, 우리 시험에 떴어요. 갑 소유 토지를 뭐예요? 을이 소유의 의사로 5년간 점유 사용하다가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래서 병이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병이 15년 동안 점유 사용을 했어요. 그럼 도합 20년의 점유가 완성됐다 그죠? 이 경우 시효취득 완성을 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고요? 항상 뭐예요? 간접 점자가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자가 된다고 그랬죠. 왜요? 이자가 자주 점유자고 이자는 타주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직접 점유자의 뭐야? 타주 점유를 매개로 간접 점유자가 자주 점유를 완성하면 뭐야? 소유권자가 된다 그죠. 따라서 간접 점유도 시효취득의 점유가 된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하고 뭐야? 간접 점유자가 있다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간접 점유자가 시효취득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다음 4번 쏘면 안 돼요. 시효취득 완성만으로는 바로 소유권자가 되는 게 아니죠. 시효취득 완성자에게는 등기 청구권만 발생할 뿐이에요. 따라서 어떠한 경우도 뭐야?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시효취득한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일지라도 뭐야? 등기 없이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 부분을 속이죠. 미등기 부동산은 보존 등기가 존재치 아니하므로 뭐야? 시효취득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된다 그죠. 예, 점유취득 시효는 등기 창구는 소유취득 못합니다. 따라서 시효취득 완성자가 시효취득 완성을 했다면 소유자를 뭐요? 대의하여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5번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하고 똑같아요. 즉 이자가 시효취득 완성을 했어요. 하지만 등기치 안에서 소유권은 취득 못했어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그죠. 그럼 이자는 시효취득 완성으로 적법하게 그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죠. 그때 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점자가 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서 뭐야?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 못했더라도 소유자가 뭐야? 시효취득 완성자인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못한다 그죠. 이자는 적법한 점유 사용권자이므로 그죠. 즉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자이고 갑은 뭐야?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죠 그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자, 그때 5번, 6번을 갑니다. 이 상태에서 뭐야? 다시 을이 미등기 전매를 별개합니다. 이자는 채권자죠. 이자도 뭐야? 매수인으로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그죠? 채권자는 누구에게만 권리를 사줄 수 있죠? 채무자에게 그죠? 그래서 이자가 을로부터 뭐야? 매수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뭐야? 직접 자기 앞으로 시효취득 완성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그죠? 이전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따라서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자신의 전자에 대한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자의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뭐야? 이전 등기 청구권을 채권자 입장에서 뭐야? 대의 행사할 수 있을 뿐. 거기다 칠게요. 이자는 항상 뭐야? 대의만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시효취득 완성자가 갑에 대해서 가지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전자의 시효취득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뭐야? 직접 소유자인 갑으로부터 뭐야?
자신에게 이전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하지는 못한다고 죠. 예,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은 안 됩니다. 대의만 가능하다 그죠. 자, 그다음 제일 기본이죠. 시효취득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는 누구에게만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만 그죠. 누굽니까?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자, 그래서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시면 찾을 수 있어요. 그 시효취득이 완성됐습니다. 완성해야 한 등기 전에 여기까지 밑줄 그시고 뭐죠? 등기 전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시효취득은 완성이 됐지만 아직까지 등기하기 전에 그때 을은 갑에게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뭐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도해버렸다 그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 이중매매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이 점 문제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자에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그런데 다만 니은입니다. 이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해서 소유여서로 점유를 하고 있고 다시 그때부터 뭐요? 새로 20년이 지났다 그죠. 그럼 그때 병에게도 새로운 시효취득이 완성이 되죠. 그때는 제3자에게도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시효취득 주장 못한다 그죠. 누구에게만?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만. 그 다음 그래서 갑은 을에게 시효취득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죠. 그런데 이자가 병에게 처분을 해버렸어요.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이중매매하고 똑같죠. 이자는 원칙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다 그죠. 자, 첫 번째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고서 체크할게요. 알고서 키포인트. 알고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 자신의 뭐요? 을에 대한 이전 등기업으로 이행 불능케 해서 시효취득 완성자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죠.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을 성립한다고 되죠. 그래서 알고서 한 경우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모르고 체크하시면 돼요. 모르고. 갑이 을의 시효취득 사실을 모르고 뭐요? 부동산을 벽에 처분하고 등기를 넘겨줬더라도 뭐요? 모르고 처분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요?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또한 알고 처분했던 모르고 처분했던 시효취득 완성자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는 뭐요? 매매 등 채권 채무 관계가 애초부터 존재치 않죠. 그래서 알고 처분했던 모르고 처분했던 간에 소유자는 뭐요? 시효취득 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은 없다 그죠. 자, 그럼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어떤 경우만 알고서 처분한 경우만 뭐요? 시효취득 완성자에게 소유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죠. 그래서 모르고 처분했는 경우는 뭐요? 불법의 책임도 지지 않고 알고 처분했던 뭐요? 모르고 처분했던 처음부터 계약관계가 존재치 아니하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애초부터 지지한다 그죠. 딱 책임이 지는 것은 뭐야? 알고서 처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불법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나머지는 뭐야? 어떠한 책임도 없어요. 자, 소유권 파트까지는 마치고 쉬었다 할게요. 공유. 공유자 중 1위는 뭐예요?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지분권이라고. 사실상 소유권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시효취득할 수 있고 키포인트 가장 쉬운 겁니다. 자유로입니다. 자신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죠. 그죠? 매매,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 공유자 사이관계. 각 공유자는 뭐예요? 자신이 가진 지분에 따라서 공유물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공유물 자체 처분 변경 뭐예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죠?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공유물 자체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그죠? 케이스는 여기서 뜹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중 뭐예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나머지 관리행위, 그건 뭐예요? 이용, 계량행위다, 그죠? 이와 같은 이용, 계량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죠? 자, 그럼 한마디로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관리는 뭐예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죠? 다만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공유물 자체 처분 변경 전운동입니다. 그 다음 대죽주장 제3자 체크하시면 돼요. 제3자가 뭐예요?
공유물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든지, 그죠? 또는 공유물 전부에서 제3자가 원의 없이 등기를 했다, 그죠? 그때 공유는 뭐예요? 자신의 지분 만약에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죠, 그죠? 보존 행위를 근거로, 단독으로. 자, 근데 2번 중요 표시하세요. 계속 뜰 겁니다. 작년에 떴고 올해도 또 뜰 거예요. 각종 시험에 당분간 계속 뜰 거예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뭐예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뭐예요?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합니다. 그때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가 그 자를 상대로 뭐예요? 공유물의 인도는 청구할 수 없답니다. 인도는 청구할 수 없다. 예전에 판례는 뭐예요? 인도 청구할 수 있다였습니다. 인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같은 행위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보존행위가 되려면 뭐예요? 누구에게나 유리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이자도 뭐예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지만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다른 자가 뭐예요? 반환을 청구해버리면 그 자에게는 불리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자에게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보존행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가 뭐예요? 단독으로 공유물을 배타적 점유 사용을 하더라도 뭐예요?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는 지분에게서 뭐예요? 그 자에게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다만 자신도 그 물건을 뭐예요? 점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단독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용권을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를 이유로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뭐예요? 방해하고 있다는 해서 214조에서 방해 제거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는 청구 못합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 3번요. 그래서 가반수 지분권자입니다. 갑을 병이 있다. 그죠?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갑이 가반수 지분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공유 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누구에게 임대해서 뭐요? 사용케 할 것이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반수 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을 자신이 뭐요?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죠. 그죠? 적법합니다. 다만 관리 행위까지만 단독으로죠. 처분 행위는 단독으로 못하죠. 아무리 가반수 지분권자라도 나대지에 뭐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 행위가 아닌 뭐요? 처분을 초래함으로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그죠?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케이스 같다면 여기서 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갑이 단독으로 뭐요? 그 토지를 A에게 임차를 했다. 그죠? 임대차 했다. 그죠? 그럼 이자는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권을 허락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자의 점유 사용은 적법하다. 그죠? 즉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이자에게 반환도 청구하지 못하고 점유 사용으로 인한 뭐요? 부당이득도 청구 못한다. 그죠? 이자는 적법한 사용권자이기 때문에. 그다음 의무 부담 행위요. 그래서 갑이 뭐요? 그 토지를 단독으로 저에게 매매해 보세요. 매매 계약 전부는 유효하다. 그죠? 즉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했다. 그 매 계약은 뭐예요? 의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죠? 다만 등기까지 넘겨줬죠. 등기 이전행위는 처분행위죠. 등기는 뭐예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 그래서 이 지문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여기까지는 출제가 됐어요. 7번이 남았어요. 이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이자에 대해서 뭐예요? 반환 청구는 당연히 보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자에게 뭐예요? 그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건 돈이다. 그죠? 그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뭐예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자, 공유물의 분할로 갑니다. 공유의 경우 뭐예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자유로입니다.
자유로이 칠 것이고 자유로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할 수가 있고 갱신할 수 있다. 그죠? 갱신하더라도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순서요. 협의 분할이 원칙. 협의가 안 될 때만 재판 분할입니다. 재판 분할. 그 다음 조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할이 있으면 뭐예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서 뭐예요?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그 집만 반복될 뿐이에요. 자, 지금까지 소유권 파트까지 봤습니다. 쉬었다가 용익 물건 이하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